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올 한 달 동안 한국, 미국 모두 주가 지수가 연중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, 그렇지만 투자자들 중에 성공한 투자자는 극히 드문 것 같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향후 이 문제를 개선하면 좀더 성과가 좋겠지요.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, 구체적으로 보면 5월 코스피 지수가 마감이 이제 2577일인데, 4월 말 대비 약 한 3.2% 상승했어요. 올 초만 하더라도 2501이었으니까, 한 3%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3%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,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인 사람이 많죠. 그런데 이제 좀 살펴보면 소수 종목이 올랐어요.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,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, 아마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니까 덩달아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65,500원에서 4월 말입니다. 5월 말에 71,400원으로 끝났으니까 약 한 9% 상승했죠. 삼성전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9% 정도 상승을 했겠죠. 근데 SK 하이닉스는 거의 21% 상승했어요. 9만원 이하에서 10.8만원까지 갔으니까, 그 다음에 LG전자가 약 한 10만 9천원에서 12만 2천원까지 약 12% 상승했죠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지수 가중치가 높은, 그 전체 종합 주가 지수에서 기여도가 높은 소수 종목 중심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더군다나 올해 들어와 가지고 2차전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4월 한 달은 오히려 2차전지가 조정을 받다가 보니까 결국 피해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.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4월 말 대비 지수는 8.4% 올랐으니까 한국보다 거의 두세 배 올랐죠. 4월 말만 하더라도 나스닥 100이 13,327, 저는 선물 기준으로 보는데, 그 다음에 아직 오늘이 마지막이기는 한데 14,500까지도 갔다가 14,400선대에서 끝이 났는데, 한 달에 8%는 일반적으로 그 경기가 아주 좋은, 그러니까 정시 호황 국면에서도 1년에 20%, 2021년 경우 연초 대비 연말에 21% 정도 올란 걸 가지고 호황이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한 달에 8.4%면 엄청 올란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도 그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그래 많지 않은 것 같다. 결국은 이제 기대에 미흡하거나 오히려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알아보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데, 즉 매매하는데 그 하나의 그 시사점이 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월 말경에 또 올 초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5월은 매도해야 된다. 과거 경험상 몇십 년을 보더라도 5월에 주가가 오른 경우는 거의 없다. 4월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 같은 걸 받아가지고 주가가 오르지만은 5월에는 배당 받은 돈 투자 다 하고 이래가지고 5월에는 대부분 빠진다. 이래가지고 원래 4월 말경에도 5월은 좋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. 더군다나 미국에서 3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생기면서 3월 또 경제 성장률도 안 좋았고,
그러다 보니 미국 실물 경제 또는 미국 정시에 대한 기대가 뭐 약한다 할까요?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니까 5월 주가가 많이 빠질 거로 본 사람이 많았어요.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 5월 초에 5월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 방송을 할 무렵에 거의 뭐 5, 6%는 5월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투자자도 많을 거고,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 4월 말경에 그 하락도 3배수, 그죠? 그 3배수 오르는데 투자하는 뭐 TQQ도 있지만은 3배수를 그 내리는 쪽에 배팅하는 상품도 있거든요.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거기서 손실이 크다는 하소연을 들은 그게 최근의 일인데, 여하튼 거꾸로 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소수 종목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는데 상승을 하다 보니, 그리고 그 2차 그 아주 소수 반도체 몇 개 종목,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고 LG전자 등 전기전자 쪽에 뭐 조금 투자가 일어났고,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개미 투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그 손실이 난 경우가 많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투자한 게 그렇고, 그런데 조정을 받았고, 네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일요일에도 몇몇 저한테 뭐 상승단이 도움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시간까지 마련했는데, 올라도 대부분이 그 수익률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. 얼마까지 오르는지 모른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연초에 제가 이제 엔비디아 투자를 제안을 많이 했죠. AI 뭐 그러니까 AI의 대표 주자가 이제 엔비디아니까.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105, 60%에서 180% 올랐는데 과연 50% 수익 실현한 사람 몇 명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 대부분 제가 그 반도체주를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한 그 시점이 지난해 10월경인데, 그때 이제 대부분 또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연초에 매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, 설사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다수가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니까 조금 오르고 나면 매도하는 사람이 많죠.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종목을 제대로 처음에 진입은 잘 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난지는 의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전문가들 조차도. 전문가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. 대부분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도 뭐 10개 내지 12개 섹터 중에 한 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께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러다 보면 남의 게 나쁜 거는 눈에 잘 들어와요. 자기 그 분야, 자기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좋다고 하려고 하면 나머지 섹터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다 보면 펀드에서도 별 재미를 못 보고, 또 유튜브 공간이나 공영방송 등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뭐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인 개미들은 정보도 또 약하고, 또 그것이 맞는 종목을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느 것이 매력적인지도 알기도 어렵고, 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가 불안하다고 하니까 뭐 원래 분위기가 1월부터 지금 뭐 불안하게 봤죠. 또 일본은 뭐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. 지난 한 4월 말 하더라도. 근데 거기 어떻게 투자하나요?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
대부분이 이제 투자를 해놨고도 조금 오르고 나면 수익 실현해버리고,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5, 60% 올라도 본인이 수익 실현한 거는 작게는 2, 3%, 많게는 20%, 이런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거치고 있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 갈아타기 실패인데, 이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보면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얘기 들어본 그 종목이 좋아 보이고, 또 다른 종목 얘기하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또 그 종목이 좋아 보이고, 또 전체적으로 하니까 종목 갈아타기를 한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대부분 실패예요.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케이스에만 종목 갈아타기를 해요.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, 이 종목이 완전히 관리 대상 종목이나 되거나 부도 위험일 때, 그럴 때 갈아타기 해요.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. 손절매라도 해니까.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갈아타고자 하는 그 종목, 월등하게 이게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. 그러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그 수익은 세 가지 케이스인데, 근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돼요. 펀드 매니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제가 펀드 매니저들 한 20명 데리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. 애널리스트도 잘 안 되고요. 쉽게 하면 보고서도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매도 가격대까지 적어라, 그리고 매도 가격대도 적어주라라는 얘기를 하니 그 애널리스트 모두 두려워하더라고요. 자신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. 또 실제로 아크펀드 여러분 다 아시죠?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경영 책임자인데, 거기도 보면 연초에 엔비디아를 매도를 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매도한 돈으로 테슬라를 매수를 했는데 테슬라는 얼마 안 올랐어요. 근데 매도를 한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거의 150%, 180% 올라 버렸으니까, 그건 결국 전문가 집단, 아크펀드에 돈나무 언니만 있겠어요. 그리고 회의도 자주 하겠죠. 거기 펀드 매니저 내지는 애널리스트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선정을 한 다음에도 수익률이 안 나는 것 같다.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가지고 있고 싶은데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,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또 아니면 금리와 주가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, 또 금리에 취약한 종목을 해놨고 금리가 오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것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, 하여튼 전반적으로 올 한 달 만에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원래 연초부터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죠. 20% 이상 올랐는데 과연 성공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? 오히려 앞에서 어떤 지인들처럼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내가 뒤늦게 그것도요.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3배수니까 8%만 예를 들어 지수가 내려버려도 3배수면 20% 이상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버는 거 다 털어먹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주가가 올라도 본인은 이제 수익 실현이 안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,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부터 해야 돼요.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제 약 한두 달 된 거로 기억이 나는데, 엔비디아가 거의 328불 가까이 될 거예요. 그걸 훨씬 빨리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, 아크펀드 대표까지, 경영자까지 오히려 엔비디아는 매도하고 테슬라를 매수했으니까
포유 환율 연구소 너무 다르고 그런 케이스가 과연 그 돈나무 언니만 이런 걸까? 아니면 국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90% 정도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닐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